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관여를 하죠. 예. 뭐 근데 관여 뭐 본인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영향력을 미치긴 하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설마 낙천되겠어요? 아, 본인 공천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운동권 이인영. 운동권 싸다 진짜. 언제적 86 운동권 세대도 얘기야 아니고 진짜. 운동권. 네. 그러니까. 이인영 그리고 저기 노웅래 그리고 김태년 예.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렇게 훅 들어오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인영. 예, 이인영. 예. 오, 결선 가면 이인영. 결선 가면 이인영. 한 번에는 만약에 한다면은 한 번에는 되게 김태년? 어려울 거예요. 김태년? 한 번은 되게 일단 노웅래 의원이 비노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세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15에 20개 정도를 지금 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100개가 좀 못 되는데 예. 그거를 그 상태에서 과반을 넘으려면 6대 4 뭐 거의 7대 3 수준으로 김태년 의원이 다 가져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뭐 또 하나만한 말이지만 이쪽에선 김태년이 일심에서 일 거다라고 보고 이쪽에서는 또 이인영이 과반수를 그냥 확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여하튼 친문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고 혼재되어 쓰여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내려가서 47, 46, 41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어쨌든 역대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박근혜 때는요 3년 차에 안정적 30%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40%는 고공행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여하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은 다 문재인 파입니다. 어떻게든 친문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 제일 웃기는 얘기가 지난 당대표 선거를 돌아보시면 친문 후보 이해찬을 아무도 친문 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부에서 권리당원들이 특히.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문재인의 어기장을 놓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친문을 자처하는 많은 지지자들은 이해찬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에게 딴지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원내대표 선거가 되니까 이해찬 의원과 아주 가까운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오니까 원내대표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김태년 의원을 자체로 놓고 보면 친문이 맞습니다. 친노고 친문이 맞는데 이해찬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게 다 친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인영 의원이 있어. 이인영 의원은 친문이냐? 친문은 아니죠.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이인영 의원이 그래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고 뭐 한 게 있냐? 없어요. 본인 뭐 선거 출마해서 뭐 문재인 당대표랑 붙고 뭐 이런 과정들은 있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은 뭐 공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쪽에서 다 하는 얘기는 전해철 의원 등이 또 이인영 그 의원을 원내대표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해철 의원이야말로 정말 누가 봐도 완전 친노고 친문인데 그러면 누가 친노와 친문의 지지를 받느냐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그러니까 친문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오는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비주류는 노웅래 의원은 어쨌거나 비주류에서 본인 정체성 있는 분이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두 사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쓸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예상이야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대로 뭐 이강 일약 정도 아니냐. 일약은 노웅래. 노웅래 의원은 아무래도 뭐 지난번 선거도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에 대한 동정표나 또 이분이 스킨십이 좋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지 어느 않겠냐. 누구나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싶지만 또 한계가 있어 보이고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일 텐데 지금 이제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수많은 변수들이 그동안 있어요. 이제 20대 이후로 그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우선은 이번에 그 홍영표, 우원식, 우상호. 그게 보면은 두루두루 적도 없고 척도 지지 않은
원만한 분들, 뭐 어떤 뭐 선명성 혹은 뭐 대야 뭐 투쟁력 이런 거보다는 그냥 원만한 관계, 뭐 리더십. 민주당 의원들이 뭐 나라도 음.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내년 승리할 수 있는. 총선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공천권을 압도적으로 행사할 당 대표인데 그 톤으로 그냥 선거를 갈 거냐 총선을 아니면 조금 톤을 달리해서 밖에서 보기에 이게 뭔가 일색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확장성이라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톤으로 갈 거냐 이거 하나를 고민할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하냐 그렇지. 이걸 고민하겠죠. 내가 공천 받음에 있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장애물이냐 아니냐. 그러면 원만한 관계 택하겠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합 사이에서 아마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이제 공들이고 또 이게 보여주느냐 비전을 여기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이인영 의원하고 더 가까운 편이에요. 다른 당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병헌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했을 때 명함을 나눠주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제 명함을 나눠주는데 명함 뒷면에 보면 공약이 있어요. 근데 그 공약이 의원별 공약이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년 의원 지역구의 공약을 뒤에다 적어놔. 이런 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에 맞춰서 100몇십 장의 다른 종류의 명함을 만들어서 진짜? 그 사람마다 나눠주는데 공들이는 거지.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차피 쇼인지는 아는데 최소한 네가 우리 동네 고민이 뭔지는 아는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결국 그렇게 공이 들여서 당선이 됐고 뭐 그렇게 만들어. 저기 뒷장 다 똑같이 너 공천 이렇게만 적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내대표는 공천권 안 가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박치고 느낌을 주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걸 이만큼 어떻게 다 알고 나눠주지? 따로따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약속을 해서. 상황을 만들었을 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투표하는 날까지도 마음을 다 정하는 게 아니라서 원내대표 선거 누가 될 거라고 맞추는 건 정말 저는 지금까지 맞추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어려워. 예, 그냥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 하는 얘기지. 예. 의원들이 쉽지 유권자이기 않겠구나. 때문에 예.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거든. 야 의원들이 유권자면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선거를 예. 할 때. 예. 그 지난번 자유한국당은 그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랬다가 그렇죠. 친박도 아니지 나경원은. 다만 저쪽이 상대 후보가 좀 비박에 가까웠고 나경원은 뭐 탈당한 적도 없으니까 친박적 성향이 있었으니까 나경원이 된 건데 어떻게 나경원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뉴스의 존재감을 중심에 항상 존재감을 서고 키우고 욕을 먹더라도 있고 그게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뭐 기존의 나경원보다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합리적인 요소는 없는데 국회 운영이나 뭐나 이번에도 이제 패스트트랙이 저렇게 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경원 리더십의 한계예요.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 동안에. 그렇지. 뭐 릴레이 단식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결국에 돌아온 게 이제 뭐 장애투쟁 이런 뭐 강경 코드로 돌아왔는데. 장애투쟁 갈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띄우면? 가지. 얼마나 갈 거예요? 뭐 당분간 갈 거예요. 다음 주 당장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광화문 집회 또 하겠죠. 근데 의원직 사퇴는 좀 안 할까요? 그거는 해도 아무 총사퇴요? 그저 릴레이 단식하고 비슷하다니까. 누구도 그 의원직 사퇴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럼 월요일 날 다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원직을 이게 발동한다. 나경원이 내년 총선 때까지 원내대표야.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안 된다고 봐야 돼.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이 패스트트랙 국면을 넘어가도 국회는 안 돼요. 황교안은 원외야 또. 거기는 이제 대표지만은 원내에 이 개입하는 한계가 있어요. 네. 원내대표도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나경원의 리더십 가지고는 합리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요.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선거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것도 나경원이 처음에 합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은 뭐 의석수 늘리는 것까지 같이 그랬다가 얘기했다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또 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황교안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대학생들 데모를 해도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권 반대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잘못한다 했다가 나쁜 놈이다 했다가 그다음에 퇴진하라 했다가 타도하자라고 이 투쟁의 수위를 올려가는 맛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이제 있죠. 예. 황교안은 등장부터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겠다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음엔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전력적으로 뭐도 없고 그냥 갑자기 단식하려고 했다. 아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했다. 오늘 안 되니까 오늘은 또 아까 전에 문자 돌리는 거 보니 6시 반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청와대를 벌써 간 거예요. 갔다 오면
내일부터 할 게 없어요. 아니 걱정해. 저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수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들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수위만 보고 자꾸 자기 수위를 맞추고 있는 이 모양새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니까 정충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냥 그렇죠. 뭐 쫙 예. 가는군요, 그냥. 예. 나경원한테 아이디어 드립니다. 내일은 양산집에 가서 시위하기 바라겠습니다. 양산집에 가고 그 다음 날은 저기 대통령 자택. 네, 그렇지. 아.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가는 겁니다. 왜요? 그저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거기 있다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보여줘 계속. 그게 목표라면서 깽받치는 게 목표라면서. 아, 이 형 너무 밑도 끝도 없다. 아니 저거 아, 걔네들이 더 밑도 끝도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이나 저기 청와대 앞에 자리 깔고 단식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그런 수위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단식을 또 돌아가면서 하면 웃음거리만 되잖아요. 아니 황교안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겠지. 황교안 진짜 단식을 한다? 뭐 달리할 게 없잖아 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것 같아요.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거나, 뭐 그냥 끊임없이 아니 그런 얘기를 개발하는 했어. 네. 오늘 어디선가 그 네.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뭐 하여튼 국민이 원하는 거 하겠다. 네. 이게 뭐 투쟁을 하려면 투쟁을 하고 뭐 농성을 하려면 농성을 하고 어디선가 그런 어디 한 거를 내가 얼핏 읽었는데 아 저거 자리 깔고 단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삭발 단식도 해야지. 삭발 단식. 삭발은 좀 그분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또 황교안 대표는 삭발을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왜요? 브라질리안 왁싱 예. 이런 것도 하고. 그냥 삭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실시간 그 시청자 수가 3,000명이에요. 방송 끝내면 안 되겠네. 예, 이거 큰일 났지 이거. 점점 3,100명이야 또. 와, 방송 끝내면 안 되겠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좋네요. 원내대표 얘기하니까 예. 한 500명 확 늘었어. 그래요? 댓글이 한 1000개 달렸는데 다 욕이야. 그래서 누구를 욕해요? 여기 있는 사람. 왜 나를 욕해? 잘 봐, 당근. 김성애는 이인영 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인영 운동권이라 때려쳐라 뭐 어쩌고선 또 이해찬이 문재인한테 뭐 하니 뭐 어쩌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주당의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종북에는 문재인을 배신할 거다 아니다를 되게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은 이해찬도 아니고 전해철도 아니고 김태현도 아니고요. 예, 국민의 지지도입니다. 예. 지지도 외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 예. 정부 뭐 잘한다 잘못한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정치 정권은 지지도 하나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서 민주당의 이견이 없이 막 단일하게 모여서 뭉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이인영 의원이 얘기하는 게 있고 이게 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부랑 어떻게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누굴 죽일 건가의 게임으로 가면 누가 더 충성하고 있는가의 게임으로 가면 중도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 볼썽사나워지는 순간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친문이라고 선언했던 놈들 중에서 지탈한 놈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네.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찬, 뭐 김태년, 이인영, 노웅래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확고한 이상은 다음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선거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에 알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그런 그림으로 보시고 원내대표 선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투표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예를 들면 내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는 누가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무슨 적이 있어. 나한테는 서울에 투표권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용인시 사는데 수원시 시장 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뭐가 아니 있어? 그럼 자유한국당 뭐 대표 선거할 때도 얘기 못 해야겠네 그러면 당원 아니시니까. 당원이었잖아. 당원이었어 이 사람아. 뭘 모르고 잠깐 당원이었잖아.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입 못 그래 대시겠네요. 미국 대통령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코미디언 됐다고 얘기 못 하겠네. 코미디언 돼서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난 우리나라도 이제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 와야 된다고. 우리나라도요? 네. 아니 근데 여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중요해요. 중요하고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사실 원내대표 역할도 중요하다고. 그 문제를 떠나서도 예. 어쨌든 국회 운영이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패스트트랙 이걸 누군가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그 여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이인영-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뭐 누가 될 것 같다, 누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다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오늘 이제 사당이 추인한 이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공수처도 있고 검경 수사권도 있고 선거제도도 있고 가급적 이거를 좀 조기에 마무리 짓고 그래야 선거구 획정도 하고 총선 치를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 선거구 획정이 2달도 안 남았을 때 됐어. 총선. 그렇지. 아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실 그때 김수희 평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네. 최종적으로 획정이 안 되면은 그 다 지역구 비례대표로. 지역구를 뽑을 수 없게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다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도 아니지만은 그냥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냥 나부랭이 입장에서 이인영 의원이 대체 글쎄 뭐 그동안 뭐 이렇다 할 뭔가를 한 게 있나? 예를 들면은 뭐 주요한 역할을 그동안 맡지 못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양반이 도대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자기 브랜드가 있는가 또 자기 어떤 그런 뭐 지향하는 바가 있는가 그분의 정치는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년 동안 저렇게 그냥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기만 할 나경원을 상대로 과연 뭔가 의미 있는 뭐 협상이면 협상, 예를 들면 압박이면 압박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난 그게 또 의문인 거예요. 난 그 형을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 형도 당신을 잘 모르니까 괜찮아. 아니 그건 옛날에 나 한번 씹었어. 씹었다고. 내가 그걸 잊지 못해요. 뭐라고 씹었죠? 뭐라고 씹었죠? 김용민 뭐 이런 애를 저 공천했다고 뭐 그래서 뭐 씹은 게 아니죠. 이제 와서 지금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뒤끝을 그 신동환과 거기 인터뷰에서 한번 아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7년 그 만에 지난주에 만났어. 저기 그 김홍일 의원 그 상가 갔더니 왔더라고. 그냥 지금 뭐 악수하고 말았지. 예. 근데 아니 뭐 그걸 다 떠나서 뭐 제가 뭐 좀 마음이 뭐 저기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형은 대체 뭐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벌써 몇 선인가요? 3선인가요? 삼선. 3선이 되면서 뭘 보여준 게 있었나? 그 양반의 정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 상징성만큼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이렇다 할 역할을 못 맡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역할을 못 하는 거고 이번에 한번 뭐 본인이 해보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 예전에 최고위원을 한번 했었구나. 네, 그죠? 최고위원. 최고위원 한번 했었는데 그 지도부가 오래 안 갔죠. 오래 그때 갔었나? 뭐 오래 못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선거 나가서 잘 안 됐고 이제 뭐 계속 아, 그랬죠. 그래서 이인영 의원한테는 어쩌면은 이게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약간 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평처럼 뭐 했냐 옛날에 그 이름값 내지는 삼선이라는 선수 그리고 나중에 했는데 운동권에서는 그 이인영 형이 그 신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당선이 돼서 뭔가를 입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이런 어떤 과정을 만든다면 본인의 정치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고 낙선이 되거나 내지는 했는데 잘 못하거나 이러면 이제 위기가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인으로서는 갈림길이겠죠. 하여간 민주당 원내대표 실시간 채팅방에 시청자들이 좀 빠져야 방송을 끝낼 텐데 계속 늘고 있어. 그래서 3,300명이야. 오늘 뭔 날인가 오늘 왜 이러지? 예. 아 선대위 시간 빠지니까 바로 이렇게 시청을 이 선대인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구만. 나름 ASMR로서 가치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그 선대인 나왔을 때 황금 선박으로 잠을 청하신 분들이 있다. 그 수면 유도제예요. 유도제 예,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다. 자, 그 언제 원내대표 결정이 됩니까, 민주당? 6월 며칠인데 까먹었어요. 와. 아니다. 5월 23일, 5월 20 며칠일 거예요. 예. 23일은 아니겠지. 노무현 대통령 기일인데. 예, 예. 아마 또, 그 전이나 예, 후가 예. 될 것 같은데.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가지고. 뭐 다른 거 조금 필요 없고.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가 되든 간에 약간 극한 직업이에요. 네, 그렇지. 저 나경원 상대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네. 미션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복원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패스트트랙 같이 탄 야당하고 공조를 해서 그렇지. 예. 이 국면들을 국민들과 잘 풀어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나경원이 지금 저러다 갑자기 협상하러 들어오는 것은 난망이고 그건 뭐 올해 연말이나 가능한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잘 지키면서 야당을 잘 다독일 분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 새 여당 원내대표가 나경원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나경원이 할 수 있는 투쟁을 다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판엔 고공농성까지 한번 하게 하면 어떨까? 굴뚝위에서 그렇지, 나경원으로 하여금. 국회 도움 위해서 그 지들도 그렇게 고생해봐야 그 극한의 그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분들의 애환을 알지. 패스트트랙 통과돼서 천만다행이야. 네, 안 됐으면 정의당 또 자리 깔 뻔했어. 아이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자, 새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이인영 의원 3선, 김태년 의원도 3선인가요? 예, 그리고 노웅래도 3선이네 보니까. 그렇죠. 예. 원내대표는 3선 이상이 돼야 노웅래 지원 4선 아니에요? 보통 삼선. 3선에서 합니다. 3선 의원이 이제 삼선에서요? 그런 거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군대 상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렇구나. 짬장. 예. 자, 그래요. 그 군기 민주당- 잡는 군기대장 하잖아요. 병장 예. 달면 이제 그 빠지죠. 당대표 하는 예, 거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훌륭한 짬장이 들어서기를 또 바라고 좀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좀 핸들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누구도 지지하거나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을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참 이처럼에 나경원 말대로 다 그냥 사퇴해가지고 민주당도 다 같이 사퇴해서 아예 그냥 한 두 달 안에 총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만 같나요? 그런 건 생각만 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어때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꼭 꺼내고 나서 왜 해결을 보려고 그래? 예. 그런 얘기 하려고 예. 한 건 아니었는데, 예. 예. 아이고, 오늘 저 3,600에 벌써요? 고점을 찍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야, 이거 아쉽네요. 이거 괜찮네, 이거. 예. 괜찮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황금 선박할 때 네네네. 많이 찍으면 1,500 정도였어요. 그렇지. 아 그래요? 동일 시간대잖아. 네. 그렇지. 네네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선대인 효과가 선대인 효과였어요. 예. 아 여기 방송에 혹시 네. 이 출연자들 이름이 떴나요? 아니요, 안 들어오는 떴어요. 과정에서? 이거 지금 자막을 네. 넣을 수가 없어. 왜요? 왜냐면 제가 김수민이라서 네. 그 김수민 작가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아. 많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당신은 유명해졌어요. 그 싸가지 없기로. 아니 그 사람 말고 저 말고 그 사람.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 좀 약간 시끄러웠던 그분. 네네. 그렇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3,600 오늘 고점 이걸로 찍고 다음 주에는 한 4,000 아쉬워하는 것 찍는 같은데 걸로. 이렇게 예. 끝내시기 좀 아, 더 아니, 뽑으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찍었는데. 예, 예. 자, 그래요. 그 다음 주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 전 아주 재밌었고요. 네. 예, 뭐 사실은 다 이렇게 또 짜서 하는 걸 저녁 시간도 처음 해보고 해서 했는데 일단 오늘 분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예, 분장을 하는 것 자체가 급이 올라갔구나 이런 아이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분장 한번 없이 하다가 분장을 했다는 자체가 좋았고 예,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홍영표 원내대표가 예. 예, 패스트트랙 하는데 하여튼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목리로 지금까지 무슨 법안을 변변히 못하고 이러던 것을 바꾼 거고 예. 자유한국당은 뭐 좌파 독재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 새누리당이 여당 할 때 이 국회 선진화법 만들면서 만들어놓은 국회 제도예요. 그래서 그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박근혜가 한 거야, 예, 박근혜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목리 부리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목리 부리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다른 당 의원들이 힘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각 당의 모든 원내대표들, 전 이제 뭐 민주당 소속이니까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 잘했다고 꼭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저는 협치고 이것이 다음번엔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협치를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순간도 오겠지만 네.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서로 이합집산하고 합치고 그런 과정에서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정치가 아이고.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자꾸 얘기하지만 선거법이 오늘 통과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논의할 수 있는 그 마당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도 좀 같이 꼭 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휴,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심상정 의원이 네네네. 선거법을 대표 발의를 할 거예요. 정개특위원장이기 예, 예.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4당 합의에 기초해서 그리고 나서 양당 간사 회의를 열고 뭐 양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4당 간사 회의를 3당 간사 회의를 여는데 아마 한국당은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모레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시도할 텐데 아마 뭐 몸싸움 비스무리한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진화법상 만약에 물리적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면 선거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제스처는 취할 텐데 이거 뭐 지금 선거법
이 준에서 처벌받으면 총선 출마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이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건데 약간 지금 걱정되는 게 사개특위예요.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다 손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 2명이 오신환, 권은희야. 예. 근데 오신환, 권은희가 그 권은희는 저 광주 권은희? 네. 네. 이번에 반대하죠. 오신환, 권은희가 의총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 당론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위배되게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완전 산통 깨지는 거여서 그 점을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권은희는 별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권은희 때문에 안 되면은 권은희 이제 정치 못해. 광주인데. 예. 그럼 어차피 못하니까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뭐 아니야. 남의 당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으로는 그게 민주평화당이든 뭐든 힘들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근데 오신환이나 권은희나 사실은 지지 기반이 사실상 민주당이에요. 오신환 의원도 관악이기 때문에 관악, 예. 반은 호남이라고 봐도 되죠. 우신환 의원이 운이 좀 좋았어요. 약간 그쪽이 그 야당, 그러니까 여당 시절일 때 야당 후보가 갈렸죠. 둘씩 나와서 정태호, 갈렸어요. 정동영. 그래가지고 오신환 의원이 약간 어부지리로 당선이 좀 됐던 그렇죠. 곳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신환하고 권은희가 이렇게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저는 난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회 형이 그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컷 뭐 내부적으로 갑론을 막 할 수 있어. 근데 당론으로 모아졌으면 그거 따라야지. 그 조경태 씨가 민주당에 있을 때 뭐 온갖 뭐 그냥 반대 혹은 뭐 이견 내놨지만은 당론으로 정해지면 깔끔하게 100% 당론대로 갔대요. 형님, 응? 또 다른 시작인가요? 이부를 시작하겠죠. 농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왔으니까. 자 그렇기 아니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된다 어떻게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기 이 조경태를 본받아야 돼. 바른미래당은. 어? 조경태만도 못한 거 아니야.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론으로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야지.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점 찍었어요. 고점 찍고 다음 주에 4천까지 한번 찍고 4천 좋죠. 찍으면 예. 4천 찍으면 4천 그냥 찍을 것 같으니까 5천 정도 해서 내기로 5천 하시죠. 오케이. 뭘 걸어? 회식 한번 할까요? 전 지금 아니 여기 청취자들한테 보여줄 걸 걸어야지. 시청자분들한테 뭘 하지 그러면은? 뭐 태블릿 김용민 노래를 한다든지 뭘 하나 노래 걸어야지. 정도로 이 사람들 감동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브라질로 막상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탕수육 보고 싶은 건데 탕수육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탕수육. 탕수육 빼가 저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그렇지. 아 시청자야. 아니 시청자들은 우리가 좋은 걸 뭐 좋아하죠. 커피 쿠폰을 쏜다든지 뭐 무슨 사람이 예? 유인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유인을 만들어야지 커피 쿠폰을 쏜다든가 뭐. 커피 쿠폰 알겠어. 시청자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자, 좋아하는데. 5천 원짜리 커피 쿠폰 10개 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 부심 괜찮으셨죠? 네. 예, 좋으셨죠? 아예 뭐 저야 뭐. 예, 깔끔했죠?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요? 더러웠어요. 아,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빼야 돼 언젠간. 예. 언젠가 이제 빼야 돼. 예. 그 새끼 지금 당장 대안이 없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날려야 돼요. 뺀다 해놓고 2년 동안 못 빼고 있어. 대한 부재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